네, 저희가 그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사람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안경환 후보자입니다. 본인의 과거 칼럼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여인선 앵커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2014년, 3년 전에 한 칼럼이 안경환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해성사 비슷하게 음주운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빨간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저거를 국가인권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본인이 청문회를 거쳤다면 저런 부분이 걸렸을 수도 있다. 가정법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청문회 가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 가정법으로 썼지 본인이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음주운을 했더라도 내가 다행히 걸리지 않아서 한 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안 받은 거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뉘앙스 자체는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안 걸렸지 안 그랬으면 걸렸으면 분명히 자기도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졌을 거다. 예. 이런 걸로 들려지기 때문에 저건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칼럼이라고 보고요. 본인이 이제 저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아마 가정법으로 쓴 거지 본인이 했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티즌 수사대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다 남거든요. 우리가 저희 학교도 학생들과 면담하고 회의하는 거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요. 그러니까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거의 뭐 엄청난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런 글들 하나하나가 지금 조국 교수도 예전에 쓴 글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이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8.15 특사 이렇게 사면할 때 뭐 음주운전 또는 이제 벌점 이런 거 사면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음주운전은 매해마다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도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논란이 됐었는데 2년 뒤인가 사면을 받았고요. 아마 제가 확실히 좀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여기도 2007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사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장관도. 근데 이 음주운전을 사면해주다 보니까 보통 5년 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뭐 광복절 65주년, 70주년, 80주년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5년 뒤에 뭐 벌점 없어질 텐데 뭐 다시 면허 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일반 국민들이 갖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면 없다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정말 잠재적 살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우리가 법 적용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인사하시는 스타일에 대해 제가 좀 쓴소리를 하나 좀 하고 싶은 게요. 아마 선거를 갖다 하면서 아마 여러 단체들로부터 하여튼 이 선거 비지를 갖다 줬을 겁니다. 표 비지를 갖다 줬을 건데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그 비전 잊어버리고요. 그거 갚으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잠깐 실패한 정권이 됩니다.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마음에 갖고 있는 그 표빚 지금이라도 빨리 하여튼 잊고 가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네, 이 또 안경환 후보자가 또 넘어야 할 벽이 두 자녀가 이중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인이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스승인 유명한 피아노 교수라고요. 예, 지금 현재 순천대학 교수로 피아노 전공한 교수신데 아마 조성진 씨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파리로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재능을 발견하고 개인 레슨처럼 교육을 했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진 씨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분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둘 다 이중국적자인데 아마 엄마가 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럼 미국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걸로 보여지고 오늘 이제 얘기한 내용들은 그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은 신체 검사를 받아서 현역 2급 판정을 받았다. 그 말은 결국 군대를 가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 같고 딸은 아직 이제 원래 우리나라 같은 22살이 돼야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22살에 본인이 한국 국적을 가질지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질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아직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경환 후보자의 두 아들딸, 안경환 후보자가 거의 70세인데
아들, 딸이 97년생, 98년생, 늦둥이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그려놨는데, 이건 또 어떤 검증이 걸렸길래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네. 딱지만 48번. 조정환 후보자 얘기예요. 국회의원 5년 하셨던 동안 62번 네. 하셨다고. 그러니까 딱지가 이제 48번. 보시면 버스 전용차로 통행만 이제 48번입니다. 속도 8번, 주정차 6번에서 총 62. 어이구, 과태료만 이제 482만 원이 네. 되는데 저 도정환 후보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뭐 잘못했다는 사과는 당연히 하셨고요. 당시에 내가 청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시다 보면은 버스 전용차로 있지 않습니까?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시작되는 부분을 운전하시는 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차를 렌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꺼번에 렌트카 회사를 통해가지고 나한테 날라오다 보니까 나는 그동안 위반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 안 다음부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전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야, 주차 딱지 왜 이렇게 많이 됐어?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조윤선 후보자 얘기는 뭐냐면 그해 총선 때 막 이동하다 급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잠깐 차 세워놓고 들어갔다 오고 예. 그때 이제 많이 찍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도정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도정환 후보자 어떤 그런 소명이 조금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어서 글쎄 뭐 저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과태료가 뛴 게 뭐 장관을 낙마할 만한 저는 뭐 결격 사유는 뭐 결정적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 선거를 갖다 치러보면요. 주차 딱지는 그 선거운동 기간을 굉장히 많이